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별 배당 성장주 20종목에 투자해서 1년간 월배당을 받아왔던 제 아내의 계좌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10만원 정도의 크지 않은 배당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월 3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 그 플랜에 맞추어 소비를 줄이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300만원이라는 목표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상징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목표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독자님들의 댓글 2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왕의 무한도전님께서는 매달 10만원이라도 연금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훗날 현금 흐름을 의미있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월 10만원을 목표로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절대로 거기에 머무를 리가 없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며 조금씩 그 금액을 키워나가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월 10만원의 목표 달성을 이루시게 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댓글은 조금 더 큰 목표입니다. 구독자 미미님께서 고민거리를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서 고배당주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5억 정도로 매월 300에서 500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5억으로 월 300만원 이상의 배당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억을 시가배당률 10%인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고 나면 연 4,250만원, 월 354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연 10%의 고배당은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고배당 ETF 상품으로는 불가능하며 제피, QILD와 같은 커버드콜 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지난 5년 동안 QILD에 5억을 투자했다면 매월 350만원 이상의 커다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QILD의 주가는 22%나 빠졌기 때문에 투자원금 5억이 4억 이하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가정하더라도 지난 5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게다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었던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월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의 커다란 현금 흐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고배당의 함정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SCHD에 투자했다면 시가배당률은 3%였을지 몰라도 지난 5년간 주가가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원금 5억은 8억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도 연 1200만원, 월 기준으로는 1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종목 선정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므로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흐름을 늘려나가는 것만큼이나 투자 원금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아내의 개별 배당 성장주 20종목으로 구성된 계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좌는 배당 성장 ETF인 SCHD 수량을 집중적으로 모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3, 6, 9, 12월에 배당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아내의 계좌는 배당 지급 시기가 서로 다른 기업 여러 개로 매월 비슷한 금액의 배당이 들어오도록 구성했습니다. 작년 9월에 배당연금 계좌라는 이름으로 배당 성장주 20종목에 각 종목당 200만원 내외로 총 4,500만원을 투자했으며 성장주 계좌라는 이름으로 한국, 미국, 중국의 성장주와 SOXL, TQQQ를 종합적으로 담아 총 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 9월에 투자한 이후 4개월 정도는 시장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며 약세장에 접어들었습니다. 분할 매수를 진행해 오다가 하락 횡보장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을 대비해
대비해서 7천만 원은 계획대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아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당연금 계좌와 성장주 계좌의 손익을 확인해보면 배당 성장주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주 계좌가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하락을 경험하는 동안 배당 성장주로 구성된 배당연금 계좌는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배당연금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만 해도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하락장 속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성장 ETF 투자와 개별 배당성장주 투자 간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연금 계좌의 수익률은 1.27%입니다. 수익률 1.27%인 개별 배당성장주 계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익률 1.27%를 기준으로 20개의 종목이 옹기종기 모여있을 것으로 기대해선 안됩니다. 20개 종목 간 수익률 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 보이시나요? 하락장이 펼쳐졌음에도 개별 기업 호재에 의해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도 있고 개별 기업 악재에 의해 지수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흘러내린 기업도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매수할 때만 해도 모두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춘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50%나 하락한 IIPR의 경우 주가가 반토막이 날 것을 예상했다면 당연히 매수하지 않았겠지만 개별 기업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ETF가 아닌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종목 선정입니다. 한 개의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해서 장기간 모아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운이 정말 잘 따라준다면 ETF 투자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에 올인하며 맘졸이는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 아내의 계좌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20개가량의 종목을 담아두었습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20개 기업 중 몇 개의 기업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면 몇 개의 기업은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또 몇몇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모든 종목에서 돈을 벌 필요가 없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10개 종목 중에서 6개만 오르면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주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므로 손실액은 처음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되지만 상승하는 주가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대박 종목 몇 개만 있으면 평생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내의 계좌에 20개 종목을 담으면서 20개 종목 모두 수익을 내길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중 단 몇 개의 종목이 아내의 계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20개씩이나 선택을 한 것이죠. 실제로 아내의 계좌를 보면 단 1년 만에 종목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종목 선택에 따른 수익률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개별 종목 여러 개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가가 크게 빠진 종목들을 볼 때마다 불안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기간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일지라도 수도 없이 많은 악재와 주가 하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힘드실 것 같다면 맘 편히 ETF를 모아가시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종목과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의 계좌에선 로키드 마틴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방산주가 크게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량을 얼마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반면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IIPR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배당 수익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많이 오른 로키드 마틴보다 주가가 떨어져 시가 배당률이 높아진 IIPR이 더 좋은 선택일 겁니다. 현 시점 기준 로키드 마틴의 시가 배당률은 2.6%이며 IIPR의 시가 배당률은 무려 7.42%나 됩니다. 배당 수익을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주가 하락이 큰 종목들 위주로만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고 상승하던 종목은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만 추가적으로 담았더니 배당 수익은 늘어났지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주가가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만 늘려가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건 반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도 맘에 걸리고 저것도 맘에 걸릴 땐 역시나 반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별 종목 여러 개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민에 빠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냥 맘 편히 ETF를 모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2주 전쯤 니니파파님께서 SCHD를 모아가는 투자와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를 병행하는 이유가 구독자님들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해보지도 않고 구독자님들께 제 생각만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거쳐나가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개별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머리로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 수익을 높이려면 주가가 빠진 종목을 더 많이 모아가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행해보는 과정 속에서 하락 추세인 종목만 담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히 큰 감정 소모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어설픈 종목 추천보다 의미 있는 투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만큼은 최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계좌는 SCHD 중심, 아내의 계좌는 개별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별 배당 성장 종목 여러 개에 투자하게 될 경우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어느 종목의 비중을 더 많이 늘려야 할지에 대한 내적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월 적립식 투자만큼은 개별 배당 성장 종목이 아닌 ETF 투자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월 적립식으로 모아갈 제 계좌는 SCHD라는 배당 성장 ETF 투자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계좌는 목돈 1억을 활용한 거치식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개별 배당 성장주를 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내의 계좌도 월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개별 종목을 20개씩이나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번거로운 투자법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ETF 투자가 훨씬 쉽고 맘 편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월 적립식으로 모아갈 예정이시거나 이것저것 신경 쓰기 귀찮으신 분들께서는 ETF가 가장 완벽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ETF 투자를 너무 옹호한 것 같아 이번엔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의 매력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원하는 종목으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 두 달간 아내의 계좌에 배당이 지급되었던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며칠에 한 번씩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상당히 행복해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월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성장 ETF인 CDC와 DGIW를 예로 들어본다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입금되는 배당이 월별로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매월 고르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더 리치라는 앱에 연동하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매월 받게 될 예상 배당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내역을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증권사 자동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받게 될 배당금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텍스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고 매달 받게 될 배당금입니다. 아내의 경우 2, 6, 9, 12월에 받게 되는 배당금이 다른 달에 비해 조금 적습니다. 3, 6, 9, 12월에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량을 많이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당 수익 면에선 주가가 떨어져 주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주가가 오른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모아나가기엔 부담이 되므로 3, 6, 9, 12월에 배당을 지급하는 SCHD로 월 배당 규모를 어느 정도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4,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세후 월 12에서 13만원 정도의 배당연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아있는 현금 3천만원을 조금씩 투입해서 1년 내에 월 2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월 20만원의 현금 흐름이 보잘것없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시간의 힘을 빌린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연 7%의 배당 성장을 가정할 경우 10년에 2배씩 배당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제 아내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60대 중반의 나이가 될 때까지 배당연금은 16배가량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배당이 연 7%씩 성장해 나간다면 노후에 월 3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20개의 기업 중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초기 투자금 1억 원 이외에도 여유가 될 때마다 새로운 배당 성장 종목 또는 배당 성장 ETF의 수량을 추가적으로 늘려갈 것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배당으로 월 320만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연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므로 배당으로는 월 1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만 만들 수 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월 12에서 13만원의 배당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외식을 하는 것도 좋고 옷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일회성 소모로 끝나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좌에 소액으로 입금되는 배당은 그대로 둘 경우 의미 없이 쌓여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을 연금저축 계좌에 옮겨 담은 후 노후 준비에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 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노후 준비에 활용될 시드머니인 셈입니다. 현재 월 12, 13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지만 1년 내에 월 20만원의 배당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배당으로 받게 되는 2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한 후 S&P 500과 나스닥 100 두 종류의 ETF만 35년간 모아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연 7%의 수익률로 계산해도 아내가 6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을 땐 연금저축 계좌가 3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연 10%의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엔 7억 6천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결과는 매월 20만 원만 투자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금은 계속 커져나갈 것이기에 연금저축계좌에 매월 옮겨질 투자자금 또한 커져나갈 것입니다. 예상했던 수치보다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당이 월 20만원 정도가 되는 순간 아내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든 후 일회성 소비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배당을 한 번 더 의미있게 굴려나가 볼 생각입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수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배당을 통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서 배당금을 따로 굴리게 된다면 그 계좌는 오로지 배당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일 것이기에 동기유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이 없는 종목에 투자했다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계좌일 텐데 그 계좌를 통해 노후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계좌를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 300 연금 만들기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SCHD 5주와 SOXL 2주, TQQQ 2주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아직 모아가야 할 수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더리치라는 앱에 계좌를 연동하면 현재 보유한 수량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HD 15주로 받을 수 있는 배당은 세금을 제외하고 연 4450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엔 1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배당금은 27000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SCHD 15주로 연 10% 배당 성장을 가정하며 10년 동안 받게 될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64만원 정도가 됩니다. 20년 동안 받게 될 배당 총액은 231만원, 30년 동안 받게 될 배당 총액은 665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배당금 또한 월 20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 매월 제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서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번엔 연금저축계좌에 담은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세계의 ETF,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TR, 소울 미국 S&P 500을 각각 한 주씩 추가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은 4주를 추가로 담았으며 SCHD의 국내 버전인 킨덱스 미국 고배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추가로 담지 않았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세계의 ETF는 괴리율에 의해 수익률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다가도 결국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얼마 안 되는 수량이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히 모아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3주차입니다. 주가 흐름과는 상관없이 제 배당연금은 매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킬을 구사할 필요 없이 인내심과 꾸준함, 이 두 가지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